네, 오늘은 퍼니 4가 아니라 퍼니 3인데 퍼니 2로 지금 일단 시작을 합니다. 홍사원 기자님 그리고 주진우 기자님 두 분 일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한 명을 왜 뺐어? 예,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잠시 후에 이제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충분히 퍼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퍼니 쪽이 아니고. 원래 아니시죠? 네, 저는 심각하게 취재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펀이 맞아? 아니에요. 저는 탐사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취재는 심각한 게 맞는 것 같고 네. 받아들이기는 퍼니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까지 퍼니스트. 아니에요. 예, 그 홍사원 기자님도 사실 꽤 퍼니 쪽 담당하시잖아요. 저는 비주얼 은근히. 담당이죠. 비주얼 담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이라고 하시고. 예, 일단은 그 요번초에 먼저 얘기해 보시죠. 차기 총리 지명 관련된 거. 그 한성수 장관을 지명했잖아요. 저는 꽤 파격적이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홍 기자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먼저 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 예, 그러니까 안 괜찮다는 게 아니고. 설왕설래 되는 인물들을 방식으로 총리가 지명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큰 어떤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사람을 빨리 저쪽에다 빼다 앉혀야 된다라든가 또는 뭐 비서실장을 절로 앉혀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얼마나 근거가 있어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방식이 그냥 관철됐다면 저는 너무 뻔한 임선 과정이어서 그건 별로 안 좋다고 봤는데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이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그널을 보여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그널이 보였어요? 저는 잘 모르겠던. 아니 제가 사실 한성숙 그 중기벤처부 장관에 관련해서 잘 몰라서 네, 뭐 사실 그 좀 부분도 있죠. 굉장히 네. 뜻밖이었고 의외였어요. 예. 파격은 맞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 어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향성이나 방향성이 있는 건지 그걸 잘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 갖고 예.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3명 중에 하마평 오른 3명 중에서도 한성숙 장관은 그러니까 좀 논외 인물이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사실 모두 다 강훈식이나 정성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고 예. 생각했었는데 왜 한성숙이었을까? 라고 보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가장 무색무취하고 부담이 야당에서도 부담을 안 가질 만한 인물 아닌가? 그래서 지명한 걸까? 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추진우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한성숙을 지명했다는 게 예. 사실 대통령이 지금 민생 경제를 잘 챙기고 있다 이런 평은 맞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을 총리가 정치력을 가지고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한성숙 후보를 지명했다는 걸 보면 청와대의 그립이 더 세진다. 이 네, 부분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네,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그 이재명은 잘하는데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은 괜찮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높고 당은 그 밑이고 근데 또 민주당 어떤 후보들이 가진 득표율은 더 낮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민심에서 괴리돼 있다. 젊은 층한테도 괴리돼 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민주당답지도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 것도 같지 않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말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정부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수행해 나가는데 조금 의외다 이런 예.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한성숙 지금 지명자가 그 정도를 감당해낼 만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느냐? 뭐 실용적으로 뭐 다른 쪽을 챙기겠다. 뭐 예. AI나 뭐 그러니까 지금도 주진우 기자 말 잘하셨어.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장관 대통령만 뭔가를 보이고 나머지 장관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더군다나 총리가 사실 그런 장악력이 부족해 보이는 인물이잖아요, 사실. 네. 사실 정치권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기업에 계속 있었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어떤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장악할 수가 있겠느냐. 장관들이 그럼 더 전임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한성숙 총리를 필두로 해서 더 뭔가 하겠느냐. 그 부분이 난 의심된다 이거지. 또 이상하게 꼬이네. 근데 다시 저 아니, 내가 얘기할 때 보면은 저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이번 이런 결과가 안 나왔었어도 한성숙이었을까? 나 그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그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다른 수를 두긴 둬야 되니까 지금 그 기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성숙 카드를 뽑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AI 정부에 맞는 AI 시대에 맞는 총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자 보면 저는 또 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AI에 우리나라 그 AI를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하정우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지금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AI의 두 기둥이 선거에 나갔잖아요. 예. 그럼 정부 AI의 기둥들은 어디 갔지? 또 어떻게 또 데려오지? 그런 생각이 저는 그 조금 생각이 예. 그 뭐 인물이 부분이 그 두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예. 그 부분 예.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빨리 데려왔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그런 해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이게 선거하고 맞물리지 않는 방식에서 총리 인선의 과정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수구 과정도 좀 있고 약간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된 감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과 지금처럼 선거 이후가 맞물려 가지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식. 이게 이미 이제 사임 얘기는 나왔고 후임 인선은 빨리 돼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민한 상태에서 정치적 중량감 내지 행정부에 대한 어떤 장악력 이런 걸 다 고려한 인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약간은 이제 어떤 2차적인 고려가 좀 들어간 인선 정도? 최선의 인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게 기후일 수 있겠지만 예. 기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예상 못했던 인물이 그 총리로다가 지금 지명되면서 사실 야당에서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 있긴 있지만 뭐 처분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리고 돈 많다는 거 있을 수 있지. 네이버에서 그 대표까지 지내는데 돈 많을 수 있지. 그렇지만은 야당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분명히 개혁돼야 되고 예. 노동 문제, 언론 문제 개혁이 지금 이제 막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패배하면서 그 패배 맞지 않습니까? 예.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정신 승리밖에 안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 또 패배라고 규정하는 건 또 그렇죠. 저는 패배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패배가 아니면 어떤 게 패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승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 패배가 되려면 예. 어떤 부분이 패배의 핵심이라고 보세요? 서울시를 잃은 거?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예. 대구부터 왜냐하면 이건 출발점이 사실 달랐었잖아요. 예. 우리 엄밀히 솔직히 말해서 출발점이 달랐었잖아요. 100m 달리기에서 민주당은 50m 주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거의 모두 처음에 민주당이 자만했던 것처럼 16대 0, 15대 1 그 결과가 나왔어야만이 이거는 우리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기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원래 네. 높아요.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출발점은 여론조사의 경우일 뿐이고 예. 저는 예를 들면 기존의 선거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 다른 지표가 좀 필요하지 출발선을 여론조사로 규정해 놓는 거는 저는 너무 과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를 저는 기준 오셨어? 예. 예. 이지은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조사를 제가 기반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론조사는 사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명태균 이후로 더더군다나 믿지 않게 됐고 우리나라처럼 응답률이 이렇게 막 너 명태균 너무 말하지 마. 오세훈보다는 훨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오세훈은 아니, 명태균 무슨 넘어가야 말씀이신지 돼. 알겠는데 어차피 그러면 주관 대 주관의 대립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얘기를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예. 어쨌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의 그 개혁 작업이 브레이크가 혹시 밟지 않을까, 브레이크를 밟게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그게 우려가 가장 있다는 우려가 거죠. 됩니다. 예, 충분히 우려하실 만하죠. 그리고 예. 그런 그런 조짐 중에 하나로 이번 한성숙 총리를 지명한 거 아닐까? 물론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일단 한성숙 총리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걸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아니고. 우려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의 성과가 그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패배라고 부를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약간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예. 그러면 개혁에 어떤 주춤할 것 같고 예.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이 한성숙 총리 같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같은 좀 약간은 좀 중량감이 약한 인물 정도로 타협하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좀 의심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최상의 카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의 타이밍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총리와 개각이 조금 그 큰 폭으로 일어난다면 예.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지 않나 생각해서 예, 예. 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뭐 김민석 총리가 이미 선거 전에 거의 출사표를 던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총리 인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예. 그 타이밍 어떨 때는 또 타이밍이 전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그 타이밍 중요한 때 던졌다고 네. 생각해서 자, 오늘은 퍼니 3가 아니라 이제 약간 진지한 100분 토론 같은 느낌인데. 시리어스 3. 당황스럽네. 나도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총리 지명 관련해서 지금 네. 얘기는 뭐 AI 같아요. 기둥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AI 쪽으로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 거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원래 퍼니를 담당하시는 두 분 아니세요? 예. 아니래니까. 두분 다 부정하고 나는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비주얼. 아니 우리 펀이 아니야. 아, 네. 이지은 대변인은 제가 경찰 예. 아주 초년생 때부터 알았거든요. 예. 제가 뻔히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랬어요? 좀 펀이 하지 뭘 아니야. 우스운 사람이었죠. 아니 확정. 저는 예, 오케이. 저는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 좀 예. 이따가 이제 그 총리 지명 관련된 예. 얘기를 하고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수사구조 개혁팀 검찰 개혁을 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이제 예. 27살 이때 처음 경찰청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 과장이 누구였냐면 황운하 현 예. 조국혁신당의 예. 지금 그때부터 의원이었어요. 만났죠. 근데 거기 이제 뭐 수사구조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한다니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었는데 그 중에서 슬리퍼를 신고 온 기자가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기자야? 기본이 슬리퍼세요. 네, 그래가지고 잘 뜁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본 장면이 뭐였었냐면 예. 어디 사무실에서 봤었는데 그 마트에 가면 있는 이거 있잖아요. 카트. 네. 거기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앉아 왜 있어? 있더라고요. 편합니다. 편해요. 그래서 거기 좀 앉아 있었어요. 네,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경찰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 수사권 그 경찰로 가져와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취재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퍼니한 거로 이제 확정은 됐고. 네, 예. 네. 이준 슬리퍼에서. 그 대변인 저는- 보시기에 이번 총리 지명 나름의 어떤 읽히시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기를 끝내고 2기로 들어가면서 AI 대전환 예. 시대를 맞아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이제 하시려고 했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기 때가 김민석 총리 때였잖아요. 이제 김민석 총리는 그 이재명 정부의 집권 플랜을 설계를 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1기에 들어와서 뭐 내란 종식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초반의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지 당정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치적인 것들을 좀 했다면 이제는 이제 2기 들어와서 실제로 하고 싶어 하시는 항상 이제 강조하시던 그 이제 AI 대전환을 시작을 예. 했다라고 저는 예. 이제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예, 예.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자신감을 좀 이제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해보시니까 뭐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정치 전략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하시고 이제 실무형으로 예. 이제 하게 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확실히 일을 시켜보고 일 잘하는 장관을 픽을 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 정부 인사였지만 해보니까 잘하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기용을 한 것처럼 예. 지금 이 한성숙 장관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장관을 하다가 총리로 기용된 사례가 있지만 그 전에는 거의 뭐였죠? 뭐 재경부 장관 하다가 아니면 그렇죠. 뭐 부총리 하다가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예.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기부 장관은 이게 원래 중소기업청 하다가 그 부서로 승격된 지도 한 그렇죠. 9년인가 밖에 되지 예. 않고 장관 서열에 되게 작은 부서죠. 매우 예. 매우 밀려있죠. 낮죠. 예. 그런데 성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중소기업 수출 1위 달성하고 예.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이런 거는 그 정말 기업가 출신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예. 굉장히 메가 히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높은 점수를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생각해서 무슨 통합형이라든지 정치적인, 예. 정치인이라든지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하반기에 검찰 개혁 이제 중수청 예, 예. 중수청 이제 출범하고 공소청도 출범해야 되는데 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워낙
막중해서 정성호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 강훈식 네. 비서실장 또 그만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총리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워낙 막중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네. 말씀하셨죠. 아니 매우 간단히 붙이면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너무 아깝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옮기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한성수 총리가 어쨌든 지명될 거잖아요. 네. 아니, 지명됐고 이제 총리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행정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도 잠깐 우리가 말했지만은 여태까지 대통령만 보이고 각 부처가 보이질 않았잖아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번 선거의 저는 패배라고 계속 말하니까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국토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하고서는 그다음에 분명히 이게 전월세 대책으로 번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내놔야 된다. 공급 대책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이 아닌 임대 위주의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 분명히 많이 나왔었고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내놓을 거야 그 네.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얘기를 했었잖아요. 늦어도 5월 중에는 5월 안에는 나와야 된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국토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직도 얘기로 안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하고 각 싶은 부처를 말은 이제 평가해야 되니까. 검찰도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예.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대통령만 내세우지 말고 각 행정부가 자기 밥값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진다라고 예.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들이 열심히 해도 또 대통령만 보일 거예요. 또. 자, 그러면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갈 텐데 원래 이 이슈 처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송파구에서 계속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그 사실 확인이 안 된 억측이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퍼뜨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지은 대변인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당에서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랑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현장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부정선거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좀 막 엮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 뭐 중심적인 이렇게 뭐 집회 주최 측이 없이 그냥 뭐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부정선거란 말 하지 마라. 재선거라고만 해라. 저도 첫날 가보고 어제도 또 잠깐 가봤는데 부정선거 그리고 빨갱이 중국 네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얘기합니다. 네, 마이크 나오고는 있는데, 계속 네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2030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야유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구호도 재선거만 외치게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조금 들어봤더니 오늘부터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요일이고 그런데 이제 지친다고 이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약간 국면이 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좀 과격하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 사람들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일단 이거는 팩트잖아요. 네. 정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우리 참정권 침해된 거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약간의 이제 그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막 정광훈이 나와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거 국정조사 하겠다. 이거 검경 합동 수사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살짝 이제 좀 더 좀 조용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시위 현상,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다만 무슨 목적으로 어디까지를 구현할 것인가가 이 시위의 이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 측면에서 너무 분산적이어서 네. 이게 이제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정리 과정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까지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이기까지는 했어요. 네. 그때는 격앙되고 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네, 뭐 네. 민주주의를 짓밟는다, 참정권, 우리의 투표권 막 얘기하다가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며칠 사이에 이제 생각이 조금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구나. 이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 예. 그리고 뭐 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저 사람들은 아닌데 네. 이런 얘기. 거기에 혹시라도 이용 당할까봐 우리가 저게 이용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갔다가 이런 분위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명확한 그렇더라고요. 정치적 목표와 실현 가능한 어떤 그 주장이 존재를 하면 원래 이제 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돼서 구체적인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게 없이 이제 시작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결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태고 쓸데없이 혐중이니 부정선거니 이런 거 해서 이제 얹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약간 맞습니다. 머쓱해진 상태. 네, 네. 예, 이렇게 볼 그렇게 수가 되는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예. 예. 홍 기자님. 아니 선관위가 이번에 잘못했다는 거는 뭐 더 누가 이상 봐도. 말할 네, 필요도 네. 없어요. 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선과 각급 지역 그 중앙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각급 지역 그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판사들을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죽은 척하고 있어? 왜 한마디도 안 해? 어쨌든 분명히 책임이 대통령도 있다고 하지만은 대통령 있다 좋다 이거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책임이 행정부를 어쨌든 수반하니까 있다고 치면은 대통령 책임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하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법부도 책임이 없죠. 네. 선관위의 책임이죠. 이 부분은 인선 과정에서 네. 사법부가 아니 그러니까 관여할 뿐이니까. 저쪽에서 대통령이 책임이 오세훈 예. 시장은 당장 지금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왜 선관위원장이 지금 임기를 지난 상황인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안 보낸 그렇죠. 거는 그런 또 부분이 문제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들지 못한 사법부의 책임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죠. 예. 그냥 내 책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내 책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다 노태학 그 대법관이 퇴임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을 계속 맡겨둔 이유 물론 못 맡길 이유는 없긴 없어요. 예. 퇴임 이후라도 맡길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관례에 다르게 그냥 연기시켰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왜 아무 말도 없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책임이 지금 정말 없는 거예요. 조희대 선관위가 대법원장이. 여러모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건 맞잖아요. 예. 그 선관위원 구성이라든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인선 밀어주고 있었던 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명확하게 책임을 이제 좀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지은 대표님.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는데 예. 그리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재선거 그 사유가 과정에서도 아니라니. 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개표하면서 그다음에 개표 방송도 출구조사 나오고. 방송 네.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고 잘못이 됐었는데 처음에 사과한 것도 선관위원장이 하지 않았고 제일 처음에 무슨 이제 그 밑에 있는 실무자 같은 분이 사무총장인가 네, 뭐 사무총장이 예. 하셨고 예. 그다음에 바로 재선거 사유가 네.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더 불을 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재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재선거가 돼야 되는 법원에서 건데. 판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냥 이제 이거 재선거 사유 아니다. 천재지변 아니기 때문에 재선거 사유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것도 굉장히 패착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그 지금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선거에 종이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종이를 안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일단 잡아와야 돼요. 일단 잡아다가 다 버스에 태워서 체포해다가 조사를 해요. 빨리 예. 해서 맞아요. 결과를 예, 빨리 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법원의 판단도 빨리 보내서 예. 가능한 한 빨리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제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특별히 장동혁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책임론 때문에 계속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재선거를 장동혁이 들고 나왔어. 재선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하면서 재선거하고 사전투표 폐지하자 이 예.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선거 나도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여기에 지금 편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고 법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런 갈등을 종결시켜주는 게 법원의 또 역할이기도 하니. 이게 그 선관위가 요청해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구조잖아요. 네. 이준 대변인. 네, 이게 이제 일단 선관위에 소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아니면 정당 아니면 후보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소청이 먼저 있어야 한 되고.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바로 그 재선거를 결정하면 예. 재선거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기각이 되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다시 법원에다 소송. 그러니까 예. 대법원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1차적인 판단은 선관위네요. 네, 1차적인 이건 선관위가 소청을 하고 먼저 만약에 합니다. 선관위가 기각하면 그 소청자가 법원에. 맞습니다. 예. 네, 해서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무효 판결이 나면 이제 재선거가 실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거가 되더라도 사실 예전에 그 사례가 없진 않았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울 동대문 을에서 민주당 허인회 의원,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가 3표 차이로 이제 예. 민주당 후보가 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허인회 후보가 14명을 위장 전입을 시킨 게 나온 거예요. 수사 결과. 그러면 결과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 표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전에 2000년도에 서울 구로을에서 민주당의 장영신 후보인데 이분이 애경그룹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면서 그 애경그룹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쇼핑 온 사람들한테 막 불법 홍보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금품 향응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걸로 이게 다 밝혀지면서 이것도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선거를 치렀죠. 국회의원 그 선거에서 국회의원에서는 한 지역구에서는 재선거를 치렀는데 이렇게 광역 단체는 그러니까요. 네. 예. 없었는데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걸로 보이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효가 되려면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크니까 여기 돌아간 사람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시장의 그 표 차이는 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선거를 무효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의원 선거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예. 영향을 미칠 미칠 수도 수 있죠. 있죠. 예. 예. 그래서 돌아간 인원수하고 표 차이 이런 것들이 가장 예, 그러니까 중요한 서울시장 요소가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구의원 또는 구의원, 서울시의원 시의원, 예. 예. 이 부분을 보고 선관위가 이게 분명히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선거 그걸로 이제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 네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재선거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죠. 그리고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에요. 재선거 하자고 하는데 묻고 더블로 가자고. 예. 그런데 예. 근데 여기도 절차가 좀 걸리잖아요. 예, 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오세훈이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기소돼 있죠. 선거 지금 당장 17일 날 결심이 있어요. 결심. 그래서 구형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여기는 날아갑니다. 예. 날아갑니다. 그런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이거는 김한정 씨가 대납한 거죠.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정치자금법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 이걸 또 역할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로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해명이 안 돼가지고 무죄가 나왔는데 이 오세훈 측근이 계속해서 명태균한테 자기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돈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3,300만 원을 그 스폰서가 명태균한테 주면서 야 여론조사를 나한테 보내야 내가 생색을 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내라 내가 돈을 어떻게 보낸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치 않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대선에 못 나온 이유가 예. 대사원에 못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예.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 6월 17일에 결심이면 7월에 판결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요 100만 원 이상 나오죠. 그러면은 3개월 그러면 12월 1월에는 대법까지. 네? 대법까지. 예, 가야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원래는 이제 종합특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밖에 또 이어지는 좀 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특검 얘기하러 나왔어. 특검 얘기하러 나왔는데 그런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모든 이유는 이지은 대변인님이 죄송합니다. 살짝 늦게 오셨어요. 근데 윤석열이 너무 진상을 부렸어. 아니 근데 멧돼지인데 법을 어기는 멧돼지인데 진상
진상 부릴 걸 알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부르면 됐어. 말씀하실 거 한 1분씩만 해보시죠. 예. 일부씩이요? 예. 저는 뭐 할 건 없는데 아니 윤석열을 불러서 특검의 의도가 국민들한테 이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형벌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김지미 특검보나 그 특검 측에서 공개 소환을 생각했나 봐요. 네, 예.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 하지 말고 그냥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사전에 부른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포승줄 묶인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 대국민한테 보여준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예. 윤석열 쪽이 반발하고 빌미를 줬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윤석열이 와서 지금 조사받는 게 뭐냐면 내란을 하고 나서 외교관들이나 다른 예. 나라들한테 정당화하는. 어떤 문건을 보냈는데 네. 너가 뭘 했니 이걸 묻는 건데요. 내란에서 계엄에서 그리고 계엄 이후에 체포 방해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국정농단에서 윤석열한테 물어야 될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선거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크고 중요한 부분 내란 때 윤석열은 뭘 했는지 대통령실은 뭘 했는지 검찰은 뭘 했는지 예. 김건희는 뭘 했는지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특검에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 변방에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는 예. 얘기를 너무 주변적인 해야 것들에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 하고 있다. 또 홍 기자님.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그 요구를 다 들어줘서 포승줄 목이 그 기자들도 촬영 못하는 거 다 예. 종합특검이 들어줬잖아요. 들어가서 엊그제 이제 진상을 부린 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면은 조사도 안 조사를 받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네. 못 받는 이유가 검사한테만 조사를 받아야지 나는 수사관한테는 조사를 못 받는다. 이거 갖고 진상을 네. 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잠깐만 있어봐봐. 정말 그 내용들이 그 거기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내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조서 다 만들어놨을 테니까 수사관 말고 특검보든 누구든 와서 조서를 읽어라. 그 다 준비해 놨을 거 아니야. 지금 수사관 당신 거기 있는 거. 그 특검보가 와서 읽어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건 예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 수사관이 지금 예의가 없는 건 대통령 본인이다. 그렇게 네. 말하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 본인이 조사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형사소송법보다 특검법이 더 우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버럭 이보시오 해서 결국은 특검법을 불렀어요. 예. 수사관한테는 특검에서 수사관이 수사 조사를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네, 하면 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은 검찰청에 가면 검사가 무조건 조사를 해야지 수사관이 무슨 수사관이 조사를 하느냐.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진 거야. 이 진상짓을 그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했어요. 네, 예. 내란 특검에서 네, 똑같이 네, 했어. 맞아요. 근데 검찰이 하니까 못 받겠다는 이번에도 왔잖아요. 네. 도둑이 잡혀 왔는데 나는 경찰한테는 조사 안 받고 검사한테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마 요새는 꿀밤은 못 때리는데 근데 이렇게 강제 수사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수사관을- 지금 놀러 간 거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아요. 리진. 제압했어야죠. 저는 이제 윤석열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에서 불기소를 불기소. 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불기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중 기소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내란과 건데 반란이 사실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제목만 다른 거 아니냐. 만약에 실제로 이중 기소가 되면 기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중 기소라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이거는 이중 기소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쐈는데 그러면 살인죄가 되지만 옷도 찢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손괴죄랑 예. 상상적 경합이 돼요. 예. 하지만 옷 찢어진 거는 처벌하지 않고 사람 죽인 살인죄로만 하거든요. 예, 예.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이거는 그냥 군인이랑 다 가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내란죄랑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별개라는 거. 별개라는 예. 겁니다.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내란을 일으켰어요. 뭐냐면
경찰을 이용해서 못 들어가게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했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내란의 일환이고 그 중에 하나로 군대도 이용해서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령 상상적 경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상상적 경합이 되면 중한죄로 처벌을 합니다. 반란죄와 내란죄 중에 중한 건 반란죄입니다.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고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반란죄로 처벌하겠다고 반란죄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거 반란죄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시간과 이 노력의 낭비인지. 그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만 다급한가 모르는데 우리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아요. 크고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좀 마지막 반란죄 문제도 사실 더 짚어봐야 되는데 방금 이제 이재인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신 걸로 심각성이 좀 느껴지긴 하고요. 자, 나중에 또 기회 되는 대로 이 특검 진행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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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바치신 모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우와 보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70일의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고맙습니다.